9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18분 45초 이영수 대표 오늘도 전화 오는 39금 직권 방송. 오늘 제가 휴가인데 휴가를 반납하고 39금 찍으러 나왔습니다. 특급 칭찬을 해줘야 되는 훌륭합니다. 네. 와. 연휴가 길어가지고 너무 파이팅이 없어. 멍 때리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고기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고 하여튼 뭐 그렇고. 자, 오늘도 변함없는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와 텔레그램 가치투자 클럽,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 헌터냐? 스톡. 하여튼 네이버 카페 스톡 헌터 활용을 많이 해주시고 계속 지금 호응들이 좋으셔가지고 뭐가 궁금한가? 시장이 궁금해. 홍다 어떻게 돼? 홍다 어떻게 돼? 낸들 알겠는데? 리먼 사태 오는 거야? 그렇긴 아니고. 타이틀은 뭐 이미 본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들으시는 분들은 했던 얘기 또 한 것처럼 들려서. 근데 본 방송 보시는 분 거의 없어요. 아, 그래? 네. 다행이네. 내가 누군지는 알아? 아직도 모르실 수도 있지. 하여튼 매일경제TV 아침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레버리징. 레버리지는 이제 부채, 빚내서 이제 뭔가를 이루는 이거에 이제 종식을 선언하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주요 타이틀은 뭐 미국 얘기죠. 미국 FOMC 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FOMC가 어떻고 뭐 일단 테이퍼링 한다고 하지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 올린다고 하지. 뭐 근데 예정된 수순대로 예정된 예고를 했다 그래서 별로 뭐 심드렁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막 더 빚을 내 가지고 돈을 막 무한정으로 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와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 어찌됐건 자금은 좀 소멸이 될 거고 증발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증발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는 중국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헝다 사태는 그거에 일련된 같은 맥락이지. 신호탄? 헝다가 뭐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가관이지. 중국도 뭐 콘크리트 아파트 한 채를 뭐 쇼핑하듯이 마음에 안 들면은 부셨다가 다시 짓고 그거를 이제 값을 매겨가지고 막 거래를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뭐 보면 좀 상식이 안 맞잖아. 이 빈부의 격차도 더 극심해지고 사회주의하고 체제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시진핑이 연임을 하려니까 보니까 뭐 자본주의가 막 들어와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쳐놓으니까 꼴 같지 않으니까 막 규제 때리잖아. 서브프라임하고 다른 거는 아무래도 서브프라임은 사실 파생상품에 대해서 좀 강조했잖아요. 이게 리먼이라는 애를 파산시켜도 이게 이 정도 규모는 우리가 감당하겠거니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파생상품이 있었던 거고. 사실 헝다 사태는 뭐 파생상품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중국 그 전체 은행 부채에서 비중이 굉장히 낮고 한 자릿수 수준에 불과하고 충분히 중국 정부가 가능하다. 감당해야 되겠지. 감당해야 되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들이 숨겨있는 그 익스포저들이 있겠지. 근데 뭐 딱 카피를 뜰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거야. 2008년도에 서프라임이라는 게 미국에서 터졌어. 부동산 버블이야 그것도. 얘기했던 리먼 사태. 리먼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욕심을 넘어서서 자기가 제어할 수 없게 그러니까 부채를 유동화시키고 유동화라는 거는 이제 증권화. 그렇지 뭐 하여튼 자산 유동화처럼 또 다른 그런 막 이 돈과 이윤을 붙여가지고 누구한테 팔고 근데 어디선가 터지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줄줄이 물고 들어가서 터진 게 이제 리먼 사태고 2008년 서프라임인데 그 뒤에 이제 유럽에서 부채 위기가 또 한번 터졌어요. 픽스. 국가 부채들 그리스부터 해서 픽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이런 데들 그게 한 10년 주기는 좀 안 되거든. 정확히는 뭐 기간은 마다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하여튼 그것도 10년 후에는 이제 아시아는 안 터졌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IMF라는 거 동아시아 백신을 세게 맞아가지고 하여튼 아시아에도 분명히 버블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파트 미쳤잖아. 미친 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속까지는 단계가 이제 딜레버리징입니다. 그러니까 딜레버리징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이미 그 신호탄은 준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무분별하게 다 오르는 세상은 좀
종식이 된 것 같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어떻게 돼? 줄여야 돼? 지금은 좀 줄여야죠. 주식 줄이란 말 처음 들은 것 같은데 형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그냥 버텨 뭐 사놓고 기다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상승이라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아 저러다 말겠지? 또 돈 풀겠지? 또 막을 거야. 왜? 코로나가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은 시장도 한번 꽝 끝날 수 있다. 근데 코로나는 안 끝났어. 끝날 수가 없는 걸로 되고 위드 코로나로 이름 바꿨잖아. 인정하는 걸로. 한 번은 좀 정리하고 가야 돼. 정리하는 과정에서 괜히 막 넉넉히 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주식을 막 늘리자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연휴 때 뭐 유튜브 이번에 또 뭐 하지? 뭐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혈액형 얘기해? 재미없었냐? 혈액형은 B형들은 내가 동굴이라 동굴, A형은 구중궁궐. 우리 와이프를 또 비교해서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B형이야. B형하고 A형은 또 잘 살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도 A형, B형. 와이프 B형. B형. 남자 A형하고 여자 B형하고는 이상하게 그렇게 좀 남자 A형들이 좀 착하거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 B형들이 좀 강해. 그러면 이렇게 쫙 휘어잡으면 내 너무 편향성을 띠고 있는데. 아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와이프의 특징은 집이 우리 아파트지만 뭐 크진 않아. 근데 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방마다 문을 다 열어놔. 화장실 문도 다 열어놔. 그 공간 자체가 다 자기 거야. 나는 내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 독립되게 일도 해야 되고 좀 조용하게. 우리 강아지 키우잖아. 쭈쭈근 연로하신 쭈쭈근이 막 다 돌아다닐 수 있게끔 문을 다 열어놓는단 말이야. 근데 B형들의 특징이 동굴이 아닌데 문이 없어. 다 자기 거야. 다 자기. 주식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 다 자기 거화돼서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정복을 해야 되고 이겨야 돼.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 몰입도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이 얘기 왜 했지? 세금이 앞으로 내년도도 대선이 있지만 그러니까 빚을 막 뿌렸어. 그 공짜 돈이 어딨어. 그 돈을 메꿔야 되니까 세금으로 걷어야 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을 맨날 나와서 미쳤다고 내가 얘기하지만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종부세를 매기고 더 뜯고 자동차를 팔아놨는데 주차장을 안 건설해주면은 불법 주차가 되지. 불법 주차 딱지 떼야 되지. 그런 것도 있고 차를 엄청 팔았는데 500마력짜리 차를 시내에 운전하는데 물론 500마력짜리를 굳이 몰 필요는 없지만 제한속도 50km를 걸어놨잖아. 그러면 500마력짜리 차 일단에 악셀에 올려놓으면 그 100km인데 다 걸리는 거야. 그러면서 또 딱지 끊고. 그 한전은 정말 예상이 당연하지. 아무도 안 봤잖아. 나는 자부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먼저 얘기했고. 안 올릴 줄 알았어. 전기료 인상을 얘기했잖아. 한 1년 넘게 보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야, 딱 스팟으로 다시 집었잖니. 그러니까 올리는 그 전기료 인상 폭이 크진 않고 그냥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한전은 여기 시작 아닐까? 시작이겠죠. 털 뽑기처럼 조금씩. 네. 그것도 세금이겠죠, 결국엔? 당연히 세금이죠. 아 근데 재밌는 거는 연휴 기간 동안 이제 헝다, 뭐 FOMC, 거기 또 남북 그 종전선언 이런 게 있었어. 그 BTS도 가가지고 막 연설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건 좋은 건데 별로 시장 반응이 오늘 없죠. 원래는 종전선언 그러면 컨트리 리스크, 분단 국가잖아. 그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원화가 강세, 환율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환율이 되려 뛰고 있어, 그거는 시점이. 근데 북한 이슈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복합적인 거고 가장 눈에 밀접한 거는 DP. DP. 오징어 게임. 재밌다며? 네, 재밌어요. 근데 일단 이제 평가가 국내에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데 하여튼 서구권 시청자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하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배틀로얄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안에서 막 풀어놓고 서로 생존 게임 시켜가서 최종의 승자가 남는 이런 게임에 이제 익숙한데 우리는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또 신선한가 봐요, 이런 것들이. 약간 쇼킹한 분들, 유럽 쪽은 그 쇼킹한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또 장르물이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일단 중요한 게 그 스위트홈이 대박을 쳤고 그리고 이제 DP 와 한국 이제 군대 드라마도 먹히는구나. 이제 오징어 게임 먹혔으니까 이게 이제 한국 드라마가 서구권, 특히나 이제 북미 쪽하고 유럽 쪽에서 먹힌다라는 게 입증이 됐고 이게 앞으로 더 강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OTT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으니까 디즈니 플러스도 곧 있고 그러면 이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후공정
그게 VFX인 거고 이번 뭐 오징어 게임에서 직접적인 수혜는 덱스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치. 저 라이브 톤 그 이제 덱스터 자회사 라이브 톤이 오징어의 음향을 코딩하는 뭐 그 자막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덱스터가 넷플릭스하고 장기 공급 계약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일환인 거고 넷플릭스랑 VFX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오면 주가가 한 번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고 이제 덱스터뿐만 아니라 뉴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이제 디즈니 플러스하고 굉장히 깊게 인발부가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뉴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 스튜디오 NU가 이제 곧 상장할 텐데 여기서 또 디즈니 플러스랑 장기 공급 계약 맺었잖아요. 굉장히 유리한 계약. 이게 마치 옛날에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아몰레드 계약 맺은 거 못지않은 쾌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J 콘텐츠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데서 미국 오리지널 콘텐츠 그러니까 HBO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 한국 스태프들의 힘으로 미국 배우들을 섭외해서 찍는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이슈가 되면 그게 대박이 나면 이제 또 한 번 점프업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당분간 한국 콘텐츠주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약간 좀 말랑말랑한 거. 조금 독특한 거는 뭐 시장은 무겁고 헝다액이 있고 뭐 테이퍼링에 뭐 이런 약간 딜레버리징 내가 어렵게 얘기하지만 그런 주제들이 있는 가운데도 환율 뛰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좀 산단 말이지. 삼성전자는 일단 지금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대충 이제 전망치가 나왔는데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70조가 넘어간다고 나왔어요. 70조가 넘어갈 것 같고 지금 FN 가이드 3분기 컨센 정보사 전체 컨센으로 보면 매출 73조 영업이익이 15조 6,800억 나왔거든요. 15조? 네. 컨센이? 근데 전 더 잘 오를 것 같아요. EQ에 얼마 나왔지? 11조? 12.5조. 12.5조? EQ에. 컨센이 올라가면 마냥 좋은 건 컨센서스라는 아니지. 건 뭐 이렇게 용어를 막 고급스럽게 영어를 막 섞어 써서 그렇지만 이게 예상을 못했네 나르고 하는 거랑은 이제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15조 정도는 예상했어. 그러면 15조에 맞게 가격에 막 반영을 시켜 주가에. 그러다가 실제 15조가 나오면은 그냥 뭐 에이렇고 솔직히 살짝 빠지지. 16조나 17조 나오면 그치 서프라이즈라고 더 한번 그럼 가는 거죠. 그치 그게 어려워. 주식이라는 게 점점 사람들이 똑똑해지다 보니 그럼 삼성전자는 그냥 이 가격으로 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보통 그 반도체 고정가를 가격으로 보면 일단 4분기부터 빠진다고 보고 있잖아요. 3분기까지는 상승이고 4분기부터 빠지고 내년 1Q가 두 자릿수까지 빠진다고 보는 게 시장의 컨센인데 그러면 오히려 주가는 내년 1Q부터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떨어진다의 근거가 뭐냐?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느냐? 그거는 제일 안 좋지. 근데 수요가 지금 줄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럼 수요가 줄 때는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재고는 굉장히 타이트해요. 굉장히 지금 막 2주 수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보내면 거의 없는 수준까지 지금 낮아져 있는데 그러면 바이어들, 사놓은 사람들 걔들이 문제예요. 걔들이 이제 특히나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공급 못 받을 것 같아서 미리 쟁겨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추정이 안 돼. 그러니까 네. 중국은 그게 어려워. 네. 추정. 그리고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수요업체가 이렇게 미리 쟁겨놓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셋업체들은 마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뭐 3%막 뛰게 하고 이런 애들이거든. 보통 그래서 재고를 이렇게 안 쟁겨놓는데 이거는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변수가 녹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면 화웨이 때리니까 진짜 우리 메모리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땡겨놓은 거거든. 근데 오늘 그 이제 방송에 나왔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그 해운 애널리스트 있어. 성함은 나씨 나 애널리스트. 알았어,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애널리스트 나왔다 그래. 아니 이제 그분의 분석도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운반. 원자재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뭐든지 운반을 해야지. 그래야 재고를 쌓든지 할 텐데 배가 지금 미국 서부 해안에 배 막 둥둥 떠 있다고. 배가 도착하면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린다니까 물건을. 태풍의 영향도 있었고 그래갖고 고장이 난 시스템이 고장 난 거. 벨트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고장 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또 해야 되고 뭐 방역 같은 거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이걸 내리질 못해. 내리고 다시 또 가서 싣고 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해상 운송이 그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재고가 쌓여 있다. 난 이거는 조금 의아스러워. 지진을 찾아봐. 지진
일주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 호주도 엄청나게 일어났어. 내가 정리해 보니까 16일 날 중국 수촨성 루저우의 규모 6.0 지진. 수촨성이야 뭐 지진 자주 나니까. 일본 같은 날 16일 날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 북쪽 규모 5.2 지진. 일본도 지진 자주 나. 근데 미국 LA도 지진이 4.4 났는데 18일 날 났지. 20일 날 대서양 카나리아 제도에서 50년 만에 화산이 하나 폭발했고 10,000명이 대피했어. 21일 날 홋카이도에서 6.5 규모. 21일 날 칠레 서쪽의 규모 6.4. 그 다음에 22일 날 호주 멜버른 5.9. 리터 규모입니다. 이렇게 쭉 하면 이게 다 판태평양 고리, 불의 고리. 순차적으로 지진이 다다다닥 나는데 6점대면은 규모 6이면은 작지 않거든. 이게 왜 날까? 궁금한 거지. 일단 꼬여 있습니다. 뒤죽박죽 꼬여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선은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거기다 코로나19에 대한 변수들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는 뭐 좋은 거 없냐?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서 끊어가지고 그 종목만 찍어줘 종목만 종목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스템 LSI 쪽이지 결국 삼성전자 주가는 시스템 LSI 쪽에서 뭐가 나와야 되고 테스나 일단 5나노 파운드리 공정 수율 상승 그리고 이제 내년 엑시너스 2200에 대한 기대감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비메모리 쪽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테스나 뭐 네페스 아크 그리고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테스트 업체들 쪽 좋고 그리고 TSE 소모품 뭐 류노공업 소켓, 이제 기판들 있잖아요. 심텍, 뭐 이런 거. 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엔 찍어. 테스나, TSE 두 개. 네, 그렇게 개. 찍어줘. 네. 다음 주에 상가가.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체이마이크가 책임져요. 뭘 책임을 져. 여행 관련주는 이제 비추 볼까요? 여행. 근데 재료가 다 노출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대한항공 지금 뭐 선반영. 신고가야 신고가. 아니, 비행기는 그 아까 얘기한 네. 한전도 실제 요금 인상이 딱 나오니까 차익 매물은 아니지만 이제 썩은 매물들이지 막 나오니까 물려있던 거라든지 주가 제대로 쭉 뻗어나가진 못하는 재료가 후행하고 누구나 다 아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나는 그냥 약간 퀘스천. 그게 이제 디레버리징이 아니고 레버리징 시대야. 만약에 그냥 계속 막 돈이 막 넘쳐나가지고 주체를 못하면은 그냥 유행하는 거 지난 유행도 다시 또 막 해. 근데 지금은 이제 유행을 뒤쫓으면은 조금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든지 아예 이제 안 볼 때 보든지. 그렇지.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지쳐서 좀 떨어져 나갈 때 또 보든지. 근데 여행이 아직 본격화된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나왔죠. 뉴스에 뭐 사이판에 본격화돼서 4,000명 숫자가 나오면 빠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돈이 잘 벌려도 그럼.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난 이미 알고. 그러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좀 기다려. 또 좋을 것 같고. 그 셀트리온이 미국 정부하고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구매 계약했잖아요. 국방부? 네. 근데 셀트리온도 했는데 에버트도 했어요. 에버트? 에버트의 진단 키트 소재를 엠바이오니아. 엠바이오니아. 네, 요거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더라고요. 그 습식 확산 패드. 흡습패드. 요게 이제 지금 셀트리온이 1,900만 개 계약했고 에버트도 1억 6,800만 개. 그러니까 그래 작은 거 봐. 엠바이오니아 좋네. 엠바이오니아하고 내가 원바이오젠도 한번 얘기했었냐? 우리 본방송에 나오는 이영로 차장이라고 있어요. 어디냐?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두꺼비처럼 생긴 애 있거든. 그러면 별명 뚜껑이 된단 말이야. 정말 별명. 야, 두꺼비가 얼마나 그 풍요를 상징하는. 정말 별명은 출연자들 별명을 다 붙여 진짜. 그 이영로 차장이 잘 아는 기업이에요. 그게 이제 뭐 습식 밴드. 창상이나 화상에 이 피부에 맞아. 이게 직접 붙이는 밴드. 근데 원바이오젠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가가 잘 나가는 게 있었는데 까먹었다. 이영수 시장한테 본방에서 내가 물어볼게. 장염물 걸렸는데 또 다음날 결혼기념일이라고 와이프랑 뷔페를 먹었다. 뷔페면 우리 와이프 뷔페 좋아하거든. 체했네?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어. 너무 그 경수님 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난 사람. 동네에서 체면도 있는데. 아니야 사람. B형 동굴. 우리 신길동에서 체면도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 신길류타운. 스톡헌터에서 기업을 하나 소개시켜 주셨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전해액 기업 엔캠이라는 회사가 지난주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대요. 11월 상장 예정인데 지난해 매출이 1,400억 원, 공모시 총 5,300억 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하고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솔브레인 홀딩스야.
솔브레인 홀딩스도 매출 1,700억, 현재 시가총액 7,800억, 순현금 플러스 솔브레인 지분 가치만 9천억 원. 그러면 솔브레인 홀딩스를 좋게 본다는 얘기야. 상장 기업 중에는 참고하세요. 너무 급하게 맞아요. 딱 찍어가지고 에브리데이 수익 나면 좋지만 뭐 사람 일이란 게 그게 되나. 올라가는 거 막 쫓아가봐야 뭐. 오늘 대박 날 것 같아. 왜? 뭐가? 조회수가. 왜? 형이 대충해서 이러고 고만 신반 나온다 이러면 진짜. 그냥 다른 채널 보세요.